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영탁은 음악적 색깔이 분명한 가수입니다. 이는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시청자들이 먼저 인정한 부분인데요. 미스터 트롯 이후 지난 5년간 걸어온 길을 되짚어봐도 아티스트로서 특별함은 자타가 공인할 만합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숨은 보석처럼 아티스트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다른 오디션 출신 가수들과 달리 초반부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시샘하듯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음원 사재기 프레임과 막걸리 업체와의 상표권 분쟁 등이 연달아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는 비상하려는 날개를 꺾는 불운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면 밝은 햇살이 비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막걸리 업체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영탁이 최종 승소한 것은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어제는 마음의 짐처럼 오랫동안 짓눌렀던 일이 또 하나 마무리됐습니다.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기획사, 홍보 대행사 관계자 9명이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전 소속사 밀락으로 이재기 대표에게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은 다소 의아스럽지만 법은 같은 죄라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태도가 불량하면 엄벌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괘씸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사안을 가볍게 보고 느슨하게 대응한 점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담자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재규 전 밀락으로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영탁에게는 애초 이 일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결론에 따라 무혐의 처분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영탁의 입장에서 상황을 좀 더 설명하면, 처음 이재규 전 밀락으로 대표가 의뢰했던 것은 음반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것이었지 음원 사재기는 아니었습니다. 전 소속사 이 대표는 돈을 주고 바이럴 업체에 마케팅 차원의 홍보를 의뢰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원래 제공한 돈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법의 단죄를 받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애초 음원 사재기가 아닌 바이럴 마케팅 차원에서 돈을 지불했다가 효과도 보지 못하고 피해만 본 게 사실이라면 보기에 따라서는 사기를 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사이 영탁이 트롯 오디션을 통해 유명해졌고, 이해 관계에 결탁한 일부 홍보 대행사와 언론이 음원 사재기 프레임을 씌우고
공세를 펼치면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소속사 대표가 바이럴이든 사재기든 업체에 의뢰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보면 미스터 트롯에 도전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건데요. 당시만 해도 대중적 인지도가 낮았고 소속사가 주도하는 스케줄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영탁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소속사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무관하다는 사실이 입증됐음에도 이해 당사자들이 영탁의 이름값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한 이슈를 만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인데요.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다른 아티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영탁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혐의를 벗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 제기로 재차받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카카오톡이나 그 외 휴대폰 문자 기록 등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실 이번 재판에는 판결 대상도 아니고 리스트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음원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터무니없는 일로 굴레가 씌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유명인들은 이름 때문에 상대가 억지를 부려도 함부로 처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오랜 고통을 겪게 마련인데요. 이 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해명하고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선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다 고역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번 관련 사안은 처음부터 영탁에게는 법적으로 해당 사항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막걸리 상표권의 경우처럼 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 매듭이 지어졌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의도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곧잘 악의적으로 헐뜯고 공세를 펴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도 아니면서 덩달아 부정적으로 악플을 달고 흠집내기에 혈안이 됩니다. 이미지가 곧 생명인 연예인들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가수 영탁은 오랜 억울한 논란을 겪으며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댓글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근거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 대중스타에겐 치명적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곡된 거짓은 벗어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불필요한 논란에 가슴 졸이며 지켜봐온 영불스는 지난해 자신감 충만한 모습으로 맹활약한 영탁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탁은 최근 아이돌 차트가 진행한 모두가 반할 만한 독보적인 음색을 가진 가수는 누구냐는 설문조사에서 당당히 1위에 올랐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2025년을 힘차게 연 영탁이 이제는 정말 음악에만 오롯이 전념할 수 있기를 적극 응원하고 기대해 봅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